아침 단상 273호 정옥성 목사. 고려 말기에 이당은 광주 고을 관아의 아전 출신으로 원님의 딸과 결혼했던 신분이 기록에 남아 있어서 광주 이씨의 중시조로 모셔지고 있습니다. 이당은 아들 5을 두었는데 5명의 아들이 모두 과거에 급지 않은 영광도 누렸습니다. 이당의 아들 이집에게는 최원도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영천 출신으로 과거에 합격하자 개성으로 올라와 이집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이집과 최원도는 함께 동문수학하였으며 벼슬길에 나아가서도 둘 사이의 우정은 아주 돈독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공민왕이 개혁을 위해서 등용한 요승 신돈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자 점차 타락하여 세상이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최원도는 공민왕 때 대사관을 지냈는데 여러 번 신돈의 존행을 비판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그 꼴을 참지 못하고 벼슬을 버리고 영천으로 낙향을 해버렸습니다. 이집도 벼슬을 버리고 대로의 벽면에 신돈을 비난하는 대자보도 붙였으며 군중들을 모아놓고 신돈을 신랄하게 성토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양의 변두리, 지금의 둔촌동 고향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이 일은 크게 벌어졌습니다. 당시 공민왕으로부터 절대 권력을 위임받은 신돈의 무리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한양권을 수색하며 돌아다녔습니다. 둔골이다. 둔촌. 이집 선생이 숨어 살던 곳. 둔골. 이 집은 자신이 숨어서 은둔하던 둔골마저 드러날 것이 분명해지자 급한 마음에 늙은 아버지 이당을 등에 업고 출행랑을 쳤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숨어 지낼 곳이 없던 이 집은 고민하다가 경상도 영천 땅의 친구 최원도를 찾아 떠났습니다. 며칠 만에 최원도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마침 그의 생일날이라 인근 주민들이 모여 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최원도의 집 문간방에 아버지를 내려놓고 피곤한 몸을 쉬면서 하인들에게 그가 왔음을 전했습니다. 친구 최원도는 소식을 듣고 순식간에 문간방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이 집은 자신을 최원도가 반기는 줄 알고 얼른 최원도의 손을 잡으려는데 뜻밖에도 친구 최원도는 크게 노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망하려면 혼자 망할 것이지 어찌하여 우리 집안까지 망치려 하는가? 친구에게 복을 전해주지는 못할 망정 화를 전하려 이곳까지 왔단 말이냐? 사태가 이렇게 되자 이 집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매우 난처해하며 여보게 몸을 의탁하러 온 것은 아니니 먹을 것이나 좀 주게나. 그러나 최원도는 태도는 더욱 격노하면서 하인들을 시켜서 이 집 부자를 동네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더군다나 최원도는 이 집 부자가 잠시 앉았다 떠난 문간 사랑채를 역적이 앉았던 곳이라 하여
생일잔치에 모였던 사람들이 보는 데서 불태워버렸습니다. 한편 이 집은 최원도에게 쫓겨나 정처 없이 떠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칫하면 멸문의 화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원도의 태도가 조금은 이해되면서 평소에 신의가 확실하던 그의 진심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다시 최원도의 집 부근으로 가서 덤불에 몸을 숨기고 밤이 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원도 또한 이 집이 자기를 이해해 줄 것이라 믿고 동네 사람들을 모르게 이 집이 꼭 다시 찾아오리라고 생각하면서 날이 어두워지자 혼자서 집 주위를 뒤져보면서 조용히 불렀습니다. 친구, 어디에 있는가? 나는 원도일세. 두 친구는 반갑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 집 선생은 최원도의 집 다락방에서 4년 동안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에 이 집을 잡아 죽이려는 신돈의 무리들이 이 집의 친구 최원도가 살고 있는 영천고을에 들이 닥쳤는데 물 한 그릇도 주지 않고 둔촌 이 집을 내치는 것과 역적이 앉았던 사랑채를 불태웠던 장면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의 증언 등으로 무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락방 생활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최원도 혼자만 알고 가족에게도 비밀로 하자니 여간 힘이 들지 않았습니다. 우선 밥을 고봉으로 눌러 담고 반찬의 양을 늘려도 주인 혼자서 다 먹어치우는 것이 시중드는 몸종과 부인에게는 매우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가져온 밥상은 세 사람이 나누어 먹었다. 낮이면 다락에 숨어 지내다가 밤이 되면 한 이불을 덮고 세 사람이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최원도의 집에 연하, 제비연 예쁘라, 연하라는 얼굴도 이름도 예쁜 19살 계집종이 있었는데 어느 날 궁금증을 이기지 못한 그녀는 주인이 그 음식을 다 먹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고 문틈으로 엿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 둘과 함께 3명이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몸종은 최원도의 부인에게 고하였고 부인은 친구의 부자라고 생각지 못하고 첩이라도 둔 걸로 생각하고 벽장 속에 사람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실 것이지 숨겨놓으십니까? 라고 하자 최원도는 친구 부자가 숨은 것을 아는 걸로 착각하여 큰일이라 생각하여 부인과 몸종에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만약에 이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두 집 가설들 모두가 멸문의 화를 당할 것이라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한편 연하는 자기의 실수로 주인집이 멸문을 당한다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이라고 몇 날을 고민하다가 결국 스스로 자결을 택하고 비밀을 지켰습니다. 최원도 부부는 몸쪽 연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연하를 뒷산에 묻어주었습니다. 다락방 은거 생활이 1년이 채 되기 전에 이 집의 아버지 이당이 별세했습니다. 이 집의 아버지를 극진히 봉양하던 최원도는 장례를 준비하고
슬퍼함에 있어서도 친부모와 다름없이 하였습니다. 최원도는 자신이 사용하려던 수의를 이당의 시신에 입히고 자신의 서정에 모셨던 모친의 옆에 이당을 모셨습니다.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에 있는 광주이씨 시조 이당의 묘가 있습니다. 한편 부패한 신돈이 대중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조정에서도 최원도와 이 집을 중용하고자 여러 차례 불렀으나 두 친구는 벼슬길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길을 택하여 조용히 학문을 닦으면서 여생을 마쳤습니다. 이 집은 경기도 여주로 내려와 이포강가에 살면서 시를 지으며 일생을 마쳤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교유하였는데 특히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 도은 이숭인, 김구용 등과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그리고 신돈의 세력을 피해서 이집 선생이 잠시 머물렀던 둔골은 오늘날 서울 둔촌동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세월이 흘렀지만 양쪽 가문의 우정은 이어졌습니다. 이 집의 후손들이 산 밑에 보은당이라는 집을 지어놓고 최원도의 은혜를 추모했다고 합니다. 조선 중기에 영의정을 지낸 한음 이덕형은 선조를 도왔던 최원도 선생께 감사하면서 경상도 도채살사로 재임시에 위토를 마련하여 두 어르신의 제사를 같은 날 지낼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런 연유로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음력 10월 10일이 되면 영천의 나연에서는 양가가 같은 날에 묘제를 지내면서 서로 상대방의 조상에게도 잔을 올리고 참배합니다. 이당의 묘지 부근에 최원도의 몸종 연하의 묘와 묘비가 세워졌고 양쪽 집안 조상의 묘제 때는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자결한 연하의 무덤인 연하총에도 함께 제사를 지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우정이죠. 멸문지화의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지켜가는 인간의 도리,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합집산이 이루어지는 세태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참다운 도리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만드는 전설 같은 실화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우정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인간이 추구하는 참다운 도리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만드는 전설 같은 실화를 가르쳐 주신 저의 스승 정옥성 목사님 감사합니다.